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틈새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돈이 많이 없고 30대고 40대라면요. 여기를 좀 활용을 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는데 요게 과연 틈새가 있을까? 네, 저는 틈새를 지금부터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틈새를 어떤 식의 기준을 가지고 발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략도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만약에 없다면 그리고 돈이 조금 부족하다면은 제가 뭐 틈새라고 하는 지역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시면 돼요. 어떤 아파트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특징만 얘기를 할 건데 이 신구로선 있죠. 이 시흥, 대하, 옥길, 항동, 온수, 궁동, 개봉, 고척, 양천, 구청, 목동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되게 의미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요. 수도권에서는 어디랑 연결되고 일자리랑 어떻게 연결되냐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구로선도 저는 되게 좋은 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흥 대하역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이 주변에서 사실상 용적률이 되게 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도 여기에서는 시흥 대하역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천의 옥길로 가거든요. 옥길 여기도 이제 어느 보면 새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준신축 정도로. 근데 여기에도 가격대가 조금 낮은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길도 좋은 투자처로 진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옥길 다음에 이 궁동하고 개봉동하고 고척동 요 1호선하고 요 2호선 라인 쪽 사이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요. 진입을 하는데 여기도 싼 물건이 있어요. 투자금도 생각보다 작게 들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한 세대수에 대한 부분과 용적률을 좀 따져보고 그리고 제가 말한 노선 중에서는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데도 있어요. 서울에서는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데 그런 데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양천구청역 요쪽을 통과하고 목동역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요. 목동역은 여의도를 가고요. 종로 쪽을 가요. 일자리를 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천구청역에서 2호선은요. 강남으로 갈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신구로선 자체적으로는 힘이 많이 없지만요. 얘들은 2호선과 5호선의 힘을 받아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들이 굉장히 쉬워지게 된 케이스예요. 더불어서 얘가 단순하게 이 목동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목동역 이후에 강북 횡단선이 있어요. 이 목동 보이시죠? 여기서 쭉 가서 강북을 횡단해서 청량리까지 가요. 청량리까지. 비록 일자리들만 연결을 하지만요. 되게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강북도 연결을 잘 하고요. 그리고 강북에 있는 도심 쪽 일자리, 여의도 일자리, 그리고 2호선으로는 강남이라든지 이런 노선들까지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노선이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일반 지역들 있죠. 여기 부천 쪽에 옥길 지구랑 이제 시흥 쪽 그리고 개봉 쪽 요런데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시고 특히 뭐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데 용적률이 굉장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물건들이 있으니까는 한번 틈새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얘기를 하지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노선이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큰 틀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노선이 준공될 때까지 기다린다가 아니라 얘들이 행정 절차를 진행할수록 올라가는 어떤 차익들을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어요. 내가 60이고 70인데 20년을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많이 없고 30대고 20대고 40대라면요. 여기를 좀 활용을 해서 작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혜선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거 지금 하남시청하고 연결되는 이 노선이에요. 이 노선은 뭐 이제 3호선 연장선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하남 쪽에서 논란의 소지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철도망 계획에서는 하남시청역에서 이런 식으로 연장하는 걸로 오금까지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틈새는 뭐냐면요. 하남시청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예요. 여기는
학원들이 좀 밀집해 있고 지금 얼마 전에 5호선이 개통을 했잖아요. 더블 역세권이 되고 교산역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은 교산 신도시에 대한 부분의 인프라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남시청 쪽 주변이 어떻게 보면은 구축이지만은 틈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꾸로 이제 가밀이나 뭐 이런 데도 좋긴 한데요. 조금 상급지로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오금역 주변인데 이 오금역은 송파잖아요. 근데 이 송파 중에서도 사실은 저평가 지역은 요쪽 동네예요. 요쪽 동네. 가락시장이라든지 요런 동네. 거여 마천도 좀 많이 올라서 거여동에 이제 주공 아파트들 시리즈들이 조금 있는데 엄청 올랐죠. 엄청 올라도 틈새예요. 그리고 특히 저는 틈새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이 그 송파에서는 송파의 잠실동 쪽이 가격들이 많이 비싸요. 요쪽 동네죠. 비싸지만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은 싼 데가 요 동네죠. 그런데 여기는 진보를 해요. 왜냐? 지금 보시면은 짧게 보면은 성동구치소도 이제 주거랑 복합 어떤 건물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락상하라든지 극동이라든지 나우빌이라든지 그다음 문정시형은 리모델링이고 그다음에 현대 1차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또 재건축 지역이죠. 단독주택. 여기도 136 재건축.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이 신축들이 미래의 신축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여윳돈이 크게 있으시면은 이 가락동, 문정동 이 동네로 진입을 하는 것도 상급지에서 여윳돈 있는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송파 하남선인데 요것도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별내선이 있죠. 그리고 GTX 노선하고 별내선이 이제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요까지 여기 별가람역이죠. 별가람역 요까지 연장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이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되게 좀 의미가 있는데 별가람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조금 별내역이라 멀어서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 주변에 비해서. 근데 여기도 이제는 더블 역세권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가람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쁘진 않고 별가람역에서 나중에 이제 9호선 연장이 생기거든요. 9호선 연장이 요 동네 여기 왕숙신도시에서 쭉 내려와요. 이것도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언급을 한 거예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요렇게 해서 여기를 연결하고 요런 식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 9호선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쪽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수혜 지역이 9호선 연장선도 사실상 강동 하남 남양주선이라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수혜 지역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농역 있죠. 여기도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은 그 도농역 전후로 해서 가격들의 약진들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코스만 가면은 9호선이 나오고 다른 한 코스로 가면은 별내선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이 조금 틈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9호선이 이쪽에 들어올 거예요. 별내역에서 여기 경춘선을 따라서 쭉 연결되다 보면은 이쪽에 이제 역세권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여기 왕숙신도시랑 그 다음에 별내선 사이에 있는 태계원역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9호선과 별내선 두 개의 어떤 틈새가 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태계원역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요. 저렴한 데다가 여기 해제는 많이 됐어요. 정비 사업들도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해제는 조금 많이 돼서 사업성이 없는 거는 조금은 없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기도에서 제일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게 신분당선이에요. 신분당선은 뭐 용산도 연결되고 뭐 지금 뭐 강남도 연결되고 좋은 일자리들과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쪽은 삼성 쪽으로 연결되는 게 결정이 됐는데 거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호매실역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나온 부분들이
오목천, 여기 봉담역으로 보이는 이 오목천역 있죠? 수인선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수인선으로 연결된다는 건요. 여기가 지금 되게 싸요. 싸기 때문에 인프라는 비록 갖춰지진 않았지만은 수인 분당선이죠.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결합을 하면서 이쪽 동네는 서울로 조금의 시간은 걸리지만은 가격 약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틈새로 또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위례 신사선은 쭉 내려오면서 여기 중원구를 한번 거쳐요. 중원구를 한번 거치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 삼동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삼동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삼동역이 뭐 좋은 역이냐 할 수 있는데 지역 자체는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광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프라들이 많이 없어요. 신축이 지금 분양한 데가 한 개가 있고 조그만 아파트들이 있긴 있지만은 삼동역은 강남으로 되게 가기 이제 편한 조금은 상대적으로 편해지고 그리고 이 경강선 자체를 따라가다 보면은 판교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들은 인프라의 문제 때문에 가격들이 크게 빠르게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돈이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가도 일자리로 연결되는 수요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틈새라고 이제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분당선도 연장이 되거든요. 분당선이 쭉 내려와서 쭉 내려와요. 여기 이제 민속촌 쪽 이쪽으로 연결해서 쭉 내려와요. 쭉 내려오다가 동탄 호수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오산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이 노선 중에 저는 틈새는 이 민속촌 마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좀 상대적으로 철도의 연결성이 많이 없었는데 분당선이 연결되면 거주 여건 되게 좋거든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이런 지역들도 가격들이 좀 저렴하니까는 좀 틈새로서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일산선이라든지 뭐 인천에서 뭐 인천은 2호선 또 연장이 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서울 쪽으로 잘 연결이 되는 노선들은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게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면요. 지방이라도 그리고 지역이 조금 작더라도 핵심적인 일자리와 잘 연결되고 연계되는 노선들이 뭔지를 확인하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당부를 드리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노선이 변할 수 있어요. 역들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역까지 중공까지 끝까지 가져간다는 생각보다는 철도의 행정 절차를 주목해가지고 이거를 준공 시점이 아닌 행정 절차의 시점을 끊어가지고 가격들의 흐름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소액 투자로 갈 수 있는 데는 돈이 만약에 없다면 하락을 대비할 저평가의 지역에 장기 투자로 고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역들을 조금 한번 바라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